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시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SNS 속에서 대구의 일주일을 리뷰해보는 SNS 인 대구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또 이어서 농사의 참 매력을 알리는 신농사직설. 오늘은 그 새 청년 농부가 토마토 재배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요. 나에게 맞는 색깔을 찾아준다고 하네요. 나만의 컬러를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행복한 금속 공예가 최상기 씨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수요일 첫 소식 생생한 현장 분위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승철 문채영 리포터가 찾아가는 토크 찾아갈 꾸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두 분 어디 나가 계십니까? 전해주실까요? 춤추고 있죠, 우리.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잡으면 모르잖아. 아, 네. 보고 있다. 자, 촬영 토크 찾아가는구만. 춤 그만 추고 우리 진행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문창입니다. 자, 우선입니다. 자, 대구 수성 아트피아 엄청난 일이 벌어질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신국악당 공연이 있는데요. 네. 내일 7시 반부터 네.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리허설 중인데 예.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웅장하거든요. 예, 잠시 들어볼게요. 쭉! 와우! 정말 너무 짧게 들었죠? 대단하세요, 진짜. 아쉽죠? 예. 일단 우리 지휘자 선생님 먼저 한번 더 만나보기 듣고 전에 싶습니다만은. 단원들과도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분 놓쳤어요, 잠시. 좋아. 저런 거거든요. 안녕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네. 진짜 재미있는 공연 될 것 같기도, 웅장한 공연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자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있는 이현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좀 네네. 멋있으세요. 네네. 자, 못 믿겠네.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요. 자, 내일 이제 공연 앞두고 있는데 네네.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번 공연은 뭐 국악관현악과 또 그리고 판소리 명인들의 또 콜라보를 통한 협연 그리고 해금 협주곡 등 네네. 다채롭게 또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해금 협주곡까지. 네. 그럼 저희 혹시 해금 협주곡 잠시 들을 수 있을까요? 해금 협주곡 네. 예, 들을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죠. 네. 들어볼까요? 네, 지금 여기서 몇 개나 들으려고. 저희 다 들려드릴게요. 내일 돈 주고 들으세요. 조금만 예, 그래, 들려주세요. 조금만. 예. 네. 왜냐 마지막에 저희가 좀 들려드릴 것도 있는데 미리 하셔서. 예. 일단 해금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서요. 네네. 자, 중간에 어쨌든 해금 연주자분께서 네, 지금 여기 해금 이제 연주자분이거든요.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어쨌든 그 이분의 손끝에 아름다운 연주가 준비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191마디. 알아요? 아니요, 모르 네, 모르죠. 예. 자. 하나, 둘, 셋, 둘, 셋. 해금 선생님, 잠깐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혹시 그래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구시립국악단 해금 연주자 황성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다른 악기 다 매력이 있지만 해금 진짜 매력이 있네요. 네. 연주하신 분으로서 해금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이게 가슴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네. 감정의 골에 깊게 파고드는 아하. 느낌? 네네. 지금 감정은 어떤 상태세요? 글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흘러간 지난 모든 그 과거의 모든 그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이 네. 여기에 그대로 지금 다 표출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어쨌든 내려오시게 되면 뭐 해금 연주도 들을 수 있고 가야금도 들을 수 있고 많은 네. 걸 들을 수 있는데 네. 좀 부탁의 말씀이랄까요? 이 공연할 때 요것만큼은 집중해서 들으면 참 재밌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그 중간에 그 플라멩코라는 악장이 나와요. 네. 이게 제가 한국 스페인 수교 60주년 기념 초청 연주를 가서 네. 거기 국립대 그 플라멩코 팀들이 무용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자진몰이 장단을 여섯 장단으로 여섯 박으로 풀었을 때는 네. 플라멩코 장단 그 춤 반주 음악하고 탁 맞아 떨어지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이제 그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다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고 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악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 뒤에 혹시 악기가 가야금이죠? 네. 가야금이고 또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제가 눈에 띄는 분 계신데 저 남자분이 한 분 제가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도 네네네. 가야금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악기들이 좀 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가야금 하면 좀 남자들이 하기가 어려운 악기가 아닐까 하는 편견 같은 게 있는데 어떠신가요? 원래 검은고는 전통적으로 남성 악기에 비유됩니다. 네. 가야금이 여성 악기라면은 네. 검은고는 남성 악기에 비유되는데 네. 고구려 시대 때 이 검은고가 처음 제작된 이후로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귀족 사회나 선비 계층의 그 상류층에서 즐겨 이용하던 그런 악기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약간 느낌이 좀 교수님 같으십니다만은 선비 선생님이네요. 예, 어쨌든 짧게라도 한번 요거 소리를 한번 살짝 다른 한번 건 좀 제가 들어볼까요? 들어봤습니다만은 아하. 소리가 묵직하네요. 술을 끊었어도 술이 생각나는구나. 예. 아, 느낌 좋네요, 진짜. 이게 진짜 매력이네요. 맞아요. 가야금이 약간 바이올린이라면 네네네. 약간 첼로 같은 느낌이 나네요. 공연을 많이 준비하셨을 건데 나름대로 또 바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시립국악단은 대구시에서 설립한 단체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양질의 음악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연주회를 많이 관람하셔서 저희들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문외한은 그렇지 음악에 듣는 귀는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아요. 네. 리허설입니다만은 진짜 본 공연에 오시면 정말 정말 좋은 곡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고 오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7시 반에 수성 아트피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가 또 끝내기 아쉽잖아요. 네. 잠시 또 들으면서 끝낼 네. 거거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핫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네, 찾아뵙도록 제가 더듬어 또 하겠습니다. 덤비지 마세요. 음악 자, 음악과 함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가볼게요. 네. 자, 내일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성 아트피아 7시 30분입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이 연주해 주는 이 국악의 선율 또 해금의 그 선율을 한번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이 시각에 수성 아트피아덤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SNS인 대구 시작하겠습니다. 네, SNS에 올라온 일주일간 대구 곳곳의 핫한 소식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SNS인 대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지환 씨랑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대구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대구는 지금 운영자 박지환입니다. 네, 지난주 대구는 지금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을 모아왔는데요.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칸막이가 이상한 버스 정류장 뭔가요? 네, 보시면 최근 시민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는 한 버스 정류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잠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가 다르다는 거죠? 보시면 약간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귓가에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는 예,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상인동에 위치한 이 버스 정류장은 안전 칸막이와 벤치 그리고 노선표가 인도화 등져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버스 정류장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네, 이 버스 정류장을 본 누리꾼들께서는 바람이나 빗물을 막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좋다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칸막이 때문에 버스가 잘 안 보인다면서 이렇게 네, 불편함을 그럴 것 호소하시는 같기도 경우도 해요.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이 대구시청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버스 정류장은 빗물이나 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또 이후에는 버스 정류장에 문을 설치해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배려가 있기는 있는데 문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원치는 않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또 괜찮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장단점이 있겠죠. 예. 근데 저게 이렇게 부수가 아니어서 어차피 또 바람은 뒤로 맞고 또 뒤로 물 튀고 또 이러지 않을까 약간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그 마개를 양쪽으로. 뒤로 갖다 양쪽으로 다 해놔요. 한번 경험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예예 이색적인 버스 정류장이었고요. 사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완연한 봄이 찾아온 만큼 SNS에서는 온통 꽃놀이 소식으로 가득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봄에 꼭 가봐야 하는 명소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겹벚꽃으로 유명한 월곡 역사공원입니다. 네. 벚꽃은 다 진 것 같고요. 그죠? 네, 벚꽃은 이제 다 겹벚꽃? 졌고요. 네, 일명 왕벚꽃이라고 불리는 겹벚꽃입니다. 네. 이게 참 우리 지역에서 보는 이 벚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다른 종류의 지금 꽃 같아요. 느낌은 조금 다르죠. 네. 네. 대구는 워낙 이제 날이 좀 따뜻해서 그런지 벚꽃이 좀 빨리 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상인동 월곡 역사공원에서 이렇게 겹벚꽃이 만개해서 진분홍빛 향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겹겹이 있다 보니까 또 좀 더 풍성해 보이는 네, 느낌이 네, 있어요. 그게 매력이죠. 예. 이 겹벚꽃은 4월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벚꽃 나들이 아직 못 가신 분들께서는 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봄에 가볼 4위가 월곡 역사공원이었고요. 네. 3위로 가보겠습니다. 3위는요. 네, 이어서 소개해 드릴 곳은요. 바로 피크닉 명소로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죠. 바로 강정보입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충분히 보시듯이 이렇게 나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나갈 만한 장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강정보에는 길게 뻗은 산책로와 또 자전거 도로 그리고 넓은 낙동강이 어우러져 있어서 평소에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찾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네. 네, 특히나 완연한 봄이 찾아오는 이맘때면 길가에 활짝 핀 꽃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보시다시피 돗자리 깔기도 너무 좋은 이렇게 네. 잔디밭이 형성돼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소풍을 즐기러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시켜 먹는 음식도 뭐 괜찮지만 저기 워낙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피크닉 가방 하나 네, 놓고 네. 막 달려가서 저렇게 하루 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사진 요거는 직접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포장을 약간 하고. 그러네요. MSG 느낌이 네. 좀 예. 네,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도 그 소풍 못 가셨거나 아니면 나들이 못 가신 분들은 아까 월곡 역사공원처럼 이렇게 강정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에 정말 좋네요. 네, 사진 맞습니다. 보기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네. 것 같습니다. 자, 2위 장소로 가보죠. 네, 다음 2위 소식 역시도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인데요. 바로 유채꽃 명소라고 불리는 달서구 성당못입니다. 네. 유채꽃 하면 하중도 그랬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네, 성당못도 그렇죠. 만만치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곳은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있는 성당못 유채꽃밭인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중도가 가장 유채꽃으로 유명하긴 한데 네. 하중도보다 조금은 이제 작은 규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중도 못지않게 또 이렇게 예쁘게 펴서 또 요즘에 또 찾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사진 예쁘게 잘 찍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사진만으로는 정말 예쁘네요. 근데 하중도는 워낙 지금 유명해져서 가면은 이제 뭐 사람반, 꽃반 뭐 이렇다고 하는데 벌도 반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적해가지고 오히려 꽃을 즐기기에는 더 괜찮지 않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또 무단 경작지로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 1월부터 경작지를 철거하고 또 연못과 수목을 정비하면서 최근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방치된 공간이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보시는 이 사진이 성당못의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네. 네, 아직 이 노란 물결을 만끽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주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갈 때 너무 많습니다. 자, 1위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 1위 소식은요.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축제죠. 바로 대구 꽃박람회가 오는 5월 30일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기는 했는데 워낙
종류도 많고 해서 여기 좀 관심이 많이 높죠, 이 공간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관심도 높고요. 또 올해 역시도 이렇게 다양한 플라워 작품을 비롯해서 플라워 디자인 경기 대회, 또 플라워 미니 음악회 등 즐길거리가 또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5월 30일부터 잊지 마시고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게 작년인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체험거리도 꽤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체험할 것도 공간으로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많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대구의 유익하고 재밌고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대구는 지금 운영자 박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SNS인 대구 만나봤고요. 이어서 예. 다음 소식은 3명의 청년 농부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 대추 방울토마토 재배를 시작했답니다. 맛있겠어요. 그 세 명이서 말이죠. 네. 예, 신농사 직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천을산 자락에 운명처럼 나타난 세 명의 남자. 손만 대면 뭐든 만들어내는 황금손 강영수. 흑한 줌에 무엇이든 키우는 육성왕 서종효. 농기구보다 카메라 훈훈한 도시농부 유경호. 세 남자의 농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사명제네. 뭘 심어야 잘 심었다 소문이 날까? 농사직설! 우와, 우리 지난주에 씨앗 심었잖아요. 아, 심었지. 근데 오늘은 바로 모종을 심는 날입니다. 우리 육묘장을 다녔는데 그 육묘장에는 어떤 작물을 모종을 사기에 육묘장을 가는 건가요? 그 씨앗으로 심기 어려운 작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죠? 바로 고추, 가지, 토마토, 예. 오이, 뭐 이런 과채료들은 예. 모종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약간의 테크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그냥 육묘장이나 모종상 가서 모종을 사는 게 나아. 더 이득이다. 그렇지. 모종을 사는 게. 그럼 요거는 뭐지? 요거는 대추 방울 토마토.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단맛이 강하고 아삭함까지 뛰어난 대추 방울토마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인기 만점의 과채류입니다. 중요한 게 일단 모종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중요하죠. 예. 그거 좋은 모종을 고르는 그거 핵심입니다. 잠시만요. 자, 자, 좋은 모종을 고르는 핵심은 바로 이파리 봅니다. 이파리. 이파리가 지금 녹색이 아주 푸릇푸릇하죠. 예. 찐하다. 진하다. 진하 임마. 진하이. 사람이 진해야 돼. 식물도 진해야 돼. 근데 밑에 요거는 노랗게 될 수밖에 없어요. 떡잎이기 때문에. 떡잎. 요거는 떡잎이라 노래도 되는데 본잎. 요게 노라야 되면 네. 거름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잎과 잎 사이의 이 거리가 네.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긴 게 있어요. 긴 게 있다. 그거는 너무 비료나 이런 거 많이 쳐가지고 우짜란 겁니다. 우짜랐죠. 예. 키만 멀 때가 크는 게 아니라 땅땅하게. 키 크다가 다 좋은 게 아니다. 우리 키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 세 명이. 우리는 땅땅하지. 땅땅이 들어가겠다. 똥똥이라뇨. 땅땅하게 들어가겠다. 똥똥이라뇨. 예. 자, 그리고 이제 뿌리. 네. 뿌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뿌리 중요하죠. 뒤를 뒤집어야 돼요. 이게 뭘 봐야 되죠, 뿌리는? 여기 말리는 거. 항상 이야기하거든. 말리는 잘 거. 말려 있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요 토마토 모종을 심는 건가요, 오늘? 오늘 토마토 모종 하우스에 네. 모종을 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할 작업이 또 뭐 있죠? 우리 예전에 저번 주에 씨앗 뿌렸는데 네. 이 잡초랑 막 섞여가지고 씨앗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잡초를 미리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먼저 육묘장에서 사온 대추 방울토마토 모종 심기에 나섰습니다요. 여기가 오늘 모종을 심을 곳입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심을 게 요 모종인데요. 네. 여기 있는 거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네. 요거 우리가 저번에 씨앗 뿌린 거 기억나요? 예, 그렇죠. 예. 대추 방울토마토 모종 만들기. 먼저 원예용 상토를 모종판에 담은 후 홈을 만들고요. 요 홈 안에 씨앗을 하나씩 심고 물을 듬뿍 주면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자, 이렇게 만든 모종은 약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싹을 틔운답니다요. 정말 한 3cm 올라왔나? 그렇죠. 요시 몇 주 된 거죠? 3주 정도 됐어요. 일주에 1cm. 일주에 1cm. 이 정도 되려면은 그러면 한 몇 개월 있어야 되겠네. 2달 정도 캐야 되죠. 지난번에 한번
깜빡하고 하우스 문을 안 열어서 큰일 난 적이 있다고 하던데. 와. 예. 그때 제가 오전에 이제 외부에 일을 본다고 네. 하우스 창문을 못 열어줬어요. 깜빡하고 깜빡! 문 열. 진짜 찰나. 찰나의 순간. 찰나의 순간에 깜빡하고 문을 못 열었는데 그때 이 모종들이 어린 모종들이 열해를 입었어요. 열해가 뭐냐? 잎들이 다 갈색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나요? 탄 겁니다. 와, 그러면 다 죽었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식물들이 적정한 온도가 필요한데 그때 하우스 온도가 40도, 45도까지 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종 기를 때 예. 열해 또는 냉해, 냉해. 추위. 그래서 항상 날씨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에 약한 애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데 뭐가 많이 그렇게 입었어요? 네. 오크라, 오크라. 오크라, 오이, 그리고 토마토. 아하. 이런 게 보니까 막 녹색이 없고 갈색만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정성스럽게 튀어낸 새싹이 누렇게 타들어갈 때 농부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요. 그 와중에 악조건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새싹들은 오늘도 조금씩 자라납니다. 보다 이렇게 멀칭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잡초 올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수분 잘 증발하지 말라고. 보다 이런 비닐 멀칭을 많이 쓰죠. 예. 근데 이 비닐 멀칭은 잘 찢어지니까 심을 때 아주 잘 조심히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네. 요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 예. 조심해야 돼. 호수 건드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오늘 저녁에 벌 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 호수가 핵심이에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구멍을 파는데 이거는 비닐이기 때문에 살살. 구멍을 뚫었죠? 자, 구멍을 이렇게 파줍니다. 구멍을 팠죠? 그 다음에 모종을 넣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구멍을 작게 해서 모종을 넣어주고 주변에 흙을 모아서 잘 정리를 해줍니다. 요거는 미리 물을 안 주나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처음에 물을 부어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물을 줘야 되나. 처음에 물을 붓는 이유가 그 물이 아래쪽에 머물러 있게 하게끔 해서 처음에 물을 붓더라고요. 뿌리가 쫙 내려갈 수 있는 유인책이지. 그런데 다 심고 물을 줘도 물이 아래로 가요. 그래서 모종을 다 심고 물을 많이 주셔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네. 간격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식물에게 필요한 것 중에 온도, 광 필요하지만 통풍 잘 되는 간격이 아주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늘 설명을 하는데 사람도 이 원만한 관계. 원만한 관계. 적절한 거리. 적절한 거리. 너무 가까이 있어도 힘들고 멀리 있어도 힘든. 토마토 모종도 원만한 관계. 그 토마토의 원만한 거리는 이제 어디까지? 토마토의 원만한 거리는 너와 나의 40cm. 40cm.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토마토인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50cm. 50cm. 예. 고추는? 고추는 조금 가까이 있습니다. 고추는 30cm. 30cm. 예, 호미 하나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쌈채소 모종은 한 뼘 20cm. 20cm. 예. 제식 간격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얘들이 좁게 있으면 나중에 울창하게 자라면 습도가 높아지면 병이 오기 쉽습니다. 땀띠 나요. 땀띠 난다. 네, 식물들도 땀띠가 나요. 땀띠 난다. 막 부딪히면 막 이러잖아 말이야. 서로 싫어. 서로 특히 여름. 스킨십 너무 싫어. 막 습덥. 습하고 덥다. 뭐 여자친구는 지금 없지만 있어도 막 더울 때 막 손잡기 싫잖아. 그렇죠. 본격적으로 대추 방울토마토 모종 심기에 나선 삼형제. 서이장의 조언에 따라 토마토 모종의 간격 40cm를 기준으로 2줄 심기에 나섰습니다. 보통 노지에 심으려면 4월 말에서 5월 초가 적당하지요. 하지만 따뜻한 온도가 보장되는 비닐하우스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모종 심기를 마친 삼형제, 이번에는 김매기에 나섰습니다. 야, 이거 냉이 딱 요맘때쯤 이거 엄마가 이 냉이 딱 해가 냉이국 잘 끓여줬는데 이거 생각나네. 나는 와이프가 끓여주더라. 아, 그래요? 얼른 견느려라. 근데 엄마가 최고지. 엄마 집이 자주 못 가 미안해. 다음 달에 가정회 달 때 놀러 갈게. 냉이국 준비해줘. 이럴 때 떠오르는 것이 엄마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자식들 걱정뿐인 어머님 마음. 그러고 보면 작물을 기르는 농부의 마음 역시 엄마의 마음을 꼭 빼닮았습니다. 팍팍 터지니까 팍팍. 그 종자로 개량되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잘라서 그 안에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가 아닌 다른 동물의 유전자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다른 식물의 유전자를 가져와서 집어넣는 거예요. 네. 볼수록 그 농사직설 재미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정말 농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 방울토마토는 요즘 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이들 데리고 그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심으셔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모종 심는 것부터 저만큼 키워내기까지도 한 2개월, 3개월이 또 걸리고 뭐 너와 나의 거리도 필요하고 정말 디테일한 게 많네요. 네. 복잡해요, 그렇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냥 훅 씨 뿌리고 물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 먹을 때 조금 이제는 좀 마음이 한 번 더 들 것 같아요. 정성 들여서 네. 정성 들여서 잘 키워야죠 앞으로. 그렇네요. 참 많은 부분이 또 식물과 사람이 닮아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자, 잘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내게 맞는 컬러,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색깔을 찾아준다는데요. 그 방법을 또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지금은 바야흐로 컬러 전성 시대. 내게 맞는 컬러, 내게 필요한 컬러, 수백 수천 가지 컬러의 바다로 다이빙 해보실까요? 봄바라봄봄봄봄 노래가 절로 나오는 햇살 좋은 이 계절. 시선 닿는 곳마다 꽃피듯 피어나는 색깔. 여러분의 옷장은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나요? 어머나! 너 패션이 그게 뭐니? 여기가 동창리지 상갓집이니? 어머, 얘가 시크의 대명사 블랙을 모르네. 어머, 이거 좀 봐. 날씬해 보이지? 아무데나 코디에 입기 좋지? 이만한 게 어딨다 그러니 얘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색으로 칠을 하지 그랬니? 아유, 어쩌면 볼 때마다 무채색이야. 누가 할 소리야, 얘는. 나는 그나마 품위라도 있지. 너는 이게 뭐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옷이니 무지개지. 아유, 얘 우리 나이를 좀 생각해. 아유, 나이값도 못하고 저게 뭐야. 네, 실제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남성인 경우에 무채색이거나 차분한 색, 그런 색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빨강색과 같은 밝고 환한 색을 입는 것은 여성이나 아이들인 경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그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명 내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라. 실례합니다. 아니 소문 듣자하니 여기에 발을 닿기만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이 가능하다고, 그것도 색깔 하나로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을 바탕으로 해서 어울리는 나한테 컬러, 그리고 호감 있는 얼굴형을 만들어주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퍼스널 컬러를 처음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채도랑 그리고 명도, 마지막으로 탁함과 맑음을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본격적인 퍼스널 컬러 찾기 돌입. 우선 내 피부의 톤부터 알아봅니다. 웜톤은 쉽게 생각하면 노란색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쿨톤 같은 경우는 핑크나 혹은 보라색 계통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 쿨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피부톤은 크게 웜톤과 쿨톤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웜톤 피부 연예인 수지, 아이유, 박보영 씨 등이라고 하고요. 이 푸른빛 계열의 색이나 차가운 톤은 no, 웜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쿨톤 연예인은 한가인, 김혜수, 선미 씨 등이 있는데요. 보라색 계열이 잘 어울리는 피부톤을 갖고 있죠.
하지만 카키나 노란색 등 따뜻한 계열의 색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얼굴만 밝아지고 화사해지란 법 있나요? 요즘은 집안에도 이렇게 고운 색감의 가구 하나 들여놓는 게 대사라고 하는데요. 갈색, 검은색, 일색이던 거실에 이처럼 화사한 색깔의 소파 하나 있으면 분위기가 살다 못해 다른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하나 보면 어느 것 하나 안 예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집에다 들이자니 아이고 남세스러워. 이게 우리 집에 어울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이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획일적으로만 봐가지고 점 하나 찍는 걸 깜빡해서 그래요. 점 하나라니. 예, 요 소파 색깔하고 엇비슷한 컬러의 예쁜 화병이나 자명종 같은 소품 하나 슬쩍 갖다 놔보세요. 네. 어이, 손님들이 이 집은 소파도 좋고 커실잔도 좋고 없는 게 없어 하겠죠? 아니 단순히 그 작은 소품 하나만으로 두 개가 묶어지네요. 그렇죠. 소파에 침대까지 각양각색의 컬러가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아이방, 주방, 거실, 서재, 방의 용도에 따라서 어울리는 컬러가 다 따로 있대요. 색채의 정서적인 효과면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 서재나 공부방 같은 공간은 남색이나 하늘색 같은 색이 아무래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방이나 침실 같은 방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녹색이나 연두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데는 식욕을 좀 상승시키고 활력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주황색 같은 색을 실의 일부분에 적용하면 그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신통방통 컬러의 진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곳에서는 내 마음과 통하는 색을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저한테 어울리는 색도 찾았고 그리고 가구까지 고르고 왔는데요. 어머, 이번에는 칙칙. 향수인가 보다. 저한테 어울리는 향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컬러 힐링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컬러 바틀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각 컬러는 내 생각이나 좀 마음을 대변하는 면도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컬러로 좀 수다 떠는 시간을 좀 가져보실 거세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컬러를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오늘 눈에 띄는. 네. 아우, 시원하네요. 어? 어머, 출랑출랑. 이거는 터콰이즈 컬러라고 하는데 이 컬러는 보통 여행을 앞두신 분들이 좀 많이 뽑는 컬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떠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좀 많이 뽑으시거든요. 내 눈을 사로잡는 컬러 혹시 고르셨나요? 빨간색은 동기부여나 용기가 필요할 때, 파란색은 다른 이와의 소통이나 휴식이 필요할 때, 노란색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을 때 많이들 선택한다고 하네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한마디 칭찬을 해준다면 어떤 컬러로 칭찬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이 그린 컬러는 이제 성장의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컬러거든요. 더 커야 돼요? 네. 기존에 하시고 있던 일을 계속 좀 꾸준히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처럼 컬러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나한테 가장 와닿는 의미로 이제 쓰시면 되시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컬러를 가지고 한번 팔찌를 또 만들어 볼까요? 컬러 힐링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고른 색을 매개 삼아 테라피스트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내 마음의 컬러가 포함된 물건도 만들어 보는데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내게 맞는 컬러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짜자잔 똑순불게 선물하는 나만의 컬러 주얼리가 완성됩니다. 컬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주자주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만들어야겠네요. 얼굴부터 옷차림, 인테리어는 물론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컬러의 활약. 이 봄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나만의 컬러.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사람들마다 그 선호하는 색은 있지만 그 선호하는 색이 나랑 잘 어울리는지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또 이걸 보면서도 또 깨닫게 됐네요. 더불어서 색깔마다 저렇게 나의 심리를 대변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또 새롭게 보게 됐고 저는 쿨톤인지 웜톤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닿으면 해보고 싶어요. 머리보다 다 잘 어울리시던데요. 네. 예, 여러분께서는 수요일 저녁 생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영천에 있었던 복사꽃 현장 우리 김옥 감독께서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영상으로 담아주셨네요. 네, 너무 예뻤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한 길만 쭉 걸어온 공예가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금속 공예가입니다. 최상기 씨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찬란한 우리 전통 금속 공예 기술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 사람. 금속 공예를 하면 아무런 잡념이 없어지죠. 늘 자르고 오르고 두드리고 오직 그 일하는 데만 몰두되니까.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금속 공예 한 길만을 걸어온 최상기 공예가. 그의 손끝에서 더욱 빛이 나는 금속 공예의 멋과 매력 속으로 우리도 함께 빠져볼까요? 경주시 내남면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 남산의 좋은 기운을 받으며 오늘도 금속 공예 외길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에 열중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가롭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으시네요. 봄이잖아요. 꽃도 한 번씩 보고 산도 보고 너무 일하다 보니 어깨도 아프고 커피 한 잔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풀과 꽃을 보며 즐기는 삶의 여유. 그가 금속 공예를 하는 시간만큼이나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이죠. 전통과 공예가 함께 숨쉬는 마을. 경주 내남면의 터를 잡은 최상기 공예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옛 조상들이 흙이나 나무, 조개,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생활용품이나 장신구 등을 만들어 왔던 것처럼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금속은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죠. 빨갛게 열을 가해서 그 두드릴 때 마음대로 이래 조형을 할 수가 있죠. 구부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럴 때 희열을 느끼죠. 그런데 굳어버리면 상당히 단단하죠. 식어버리면. 그때는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데서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안 되죠. 예. 뭔가 또 그런 사랑 같은 느낌.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듯 언제나 설레는 그와 금속 공예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된 금속 공예의 길. 오래된 작업 도구들은 금속 공예가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내화 벽돌이라고 은을 녹일 때 항상 요 벽돌을 놓고 씁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됐고.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것도 한 15년 됐죠. 그러면 망치라든지 뭐 공이, 가위, 핀셋, 집게 다 처음 할 때 했던 건데 상당히 애착이 많이 가죠. 그중에 좀 가장 뭔가 너무 망치죠. 이 망치 보면 가장 애착이 갑니다. 촌에서 자라면 다 이래 필요한 것은 다 만들죠. 스케치도 만들고 뭐 화장실에 냄새 나면 그 뚜껑도 만들고 늘 산에 가서 나무도 베가 와서 뭐 집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런 걸 많이 했나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틈만 나면 자꾸 뭐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비가 와가지고 집에서 무엇을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그걸 선생님이 보시고 공예를 하면 얘는 잘하겠다. 그래서 저를 공예를 하는 곳에 넣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던 최상기 공예가 작년에는 경주 천마총 복원 작업에도 힘을 보태며 금관과 같은 천마총에서 출토된 우리 문화재를 복제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유물 복제, 그러니까 신라 고분 유물, 금속 유물이 많잖아요. 그런 유물들을 복제하는 일을 주업으로 했습니다. 주로 했고, 재작년 가을에 그 천마총 리모델링 공사의 그 유물 복제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자. 그 생각 하나로만 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반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는 금동축제 천마문 말다래까지 해서 한 30여 점의 품목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 축제 천마문 말다래를 만들 때 그 금동축제 천마문이 그 손실이 많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어떤 말의 다리를 표현한다든지 이 부분은 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사실 그 백화숲이 천마도의 말을 보면 상당히 조랑말처럼 똥똥똥똥똥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말이 아주 귀엽게 그랬죠. 그런데 금동축제 천마문의 말을 보면 좀 제 느낌은 좀 웅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말의 느낌을 보고 과감하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가분이 그것을 또 재현해 만들 때는 또 뭐 다르게 좀 표현하면 좋겠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만들 때 1년 동안. 물론 뭐 시간에 쫓기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그걸 복원할 일이 또 있기는 생기겠죠. 하지만 제 세대에서 그걸 복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보와 보물 등 우리 문화재들을 복제하는 작업을 주로 하던 최상기 공예가는 2002년 작은 공방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가게 되는데요. 특히 자연의 미를 살린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예, 이런 게 흔히 보는 여러 숯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고기 구울 때 먹는 숯. 자, 이런 숯 안에 보면 다 터져 있죠. 이렇게 터진 요 안에다가 은을 삽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숯은 까마니까 은은 하얗고 색깔 대비로서 자연적인 문양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이거는 연밥, 연꽃의 씨앗 이런 제품들에도 은을 감싸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거 만들면 참 재밌습니다. 보통 이제 그림을 시작할 때 모작을 처음부터 많이 하죠. 물론 유물 복제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모작이죠. 그걸 10몇 년 하다 보니 참 창작이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미와 금속의 성질이 조화를 이룬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 최상기 공예가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은 바로 자연이었는데요. 자연의 미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그는 각종 대회에서도 인정받으며 금속 공예 분야에서 명실상부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온종일 작품에만 몰두할 것 같은 최상기 공예가. 하지만 요즘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 생겼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전통 금속 공예의 대중화. 사람들에게 널리 금속 공예의 멋을 알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금속 공예 체험 공간이죠. 이 반지에 들어가면 반지가 빨갛게 되면서 최상기 공예가와 함께 만들어보는 은반지 만들기 체험. 아이들도 금방 우리의 전통 금속 공예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반짝반짝 은은한 빛이 날 때까지 정성을 쏟는 아이들.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음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겐 참 좋은 선물이 된 것 같네요.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아?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쉬워서 재밌었어요. 반지는 마음에 들어? 네. 공연은 항상 그 소망은 대중화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와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런 자리를 공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체험 공간은 쉽게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공예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또 직업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세상은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금속 공예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최상기 공예가 누구나 쉽고 재밌게 우리의 금속 공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의 행복한 꿈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넘는 외길을 걸어온 공예가답게 네. 금속을 다루는 실력이 아주 대단하신 오,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 실력 덕분이겠죠. 그 천마총 네. 관련 유물 한 30여 점을 또 복원하는 그런 활약까지 하셨다는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계셔야 될 그런 문화재와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장인이시죠. 네. 금속 공예라고만 했을 때 정확하게 뭐를 다루고 뭐를 만드는 거지라고 했는데 또 아이들이 체험하고 이렇게 음반지 만드는 거 보니까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네. 있는 게 또 이 금속 공예구나 싶었어요. 오늘 그 매력을 아주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시시각각. 저희는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